이 시간부터 오늘부터 수투 비상교과서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대부분의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함수의 극한부터 접선의 방정식, 평균값의 정리까지가 시험 범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지는 않고요. 중단원 마무리, 그 다음에 대단원 마무리, 그리고 수학 익힘책이라는 게 있어요. 수학 익힘책은 책의 맨 마지막에 있는 부록으로 있는 거죠. 그 부분까지 해서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교과서 25, 27페이지에 있는 함수의 극한 파트 중단원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1번은 지금 1번과 2번 같은 문제는 학교 시험에 이제 출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제 보통 그 정형이라고 해요. 정형. 그 극한에서 뭐 평소에 쓰이는 용어는 아니지만 그냥 대입함으로써 바로 이 극한의 값이 결정나는 걸 정형이라고 하고요. 대입해 봤을 때 우리가 이제 0분의 0꼴이나 그 다음에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이런 것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런 것들 바로 비정형이라고 부릅니다. 비정형. 물론 여기다 0 곱하기 무한대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식을 변형해서 정형으로 만든 다음에 풀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숫자를 대입하면 구할 수 있고, 사실은 2가 아니라 2 플러스나 2 마이너스를 대입해 주는 거지만 2를 대입한 거랑 똑같죠? 실질적으로는 얘가 연소함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대입해 주면 간단하게 8 빼기 2에서 6이라는 결론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입만으로 극한이 정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정형이라고 부른다. 이런 것들은 학교 시험에 절대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극한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극한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무한대분의 k, 이 k는 상수를 말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수분의 상수는 항상 어디로 간다? 0이 된다. 0을 향해 간다. 이게 이제 실제로는 0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0에 가깝다는 말을 그냥 간단하게 제가 표현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그래서 1 빼기 0이 돼서 1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형적인 정형, 극한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학교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간단하게 내용 정리하면서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2번 문제, 다음 극한 조사하시오. 이제 점점 상황이 조금 특별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처음 문제는 지금 절대값이 있어요. 그죠? 절대값이 있다고 하면 쫄지 말고 항상 그냥 직관적으로 빨리 풀고 싶으면 1을 대입하면 이게 0이죠, 0. 이게 실제로 0의 음수일지 양수일지 그건 따지지 않아도 또 하나 분모가 0에 가까운데 이게 이 0이 완벽한 0을 말하는 게 아니라 0에 가까운 수를 말하는 겁니다. 0에 가까운데 분자는 어떻게 이렇게 숫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어디로 간다? 무한대가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자, 0 플러스 분의 2 이거는 이게 지금 양수잖아요. 이것도 양수고 그러므로 얘는 무한대가 될 거고요. 0 마이너스 분의 2 이거는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런 것들을 엄밀하게 따지는 문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어디로 수렴하느냐, 수렴에 대한 문제가 극한의 메인 문제라서 이런 것들까지 따지는 문제는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도 사실은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아래는 무조건 0 플러스고 위에는 2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얘는 무한대가 된다라고 극한을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푸냐면 x를 마이너스 t라고 바꾼 다음에 t가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감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이건 뒤에 다시 한번 볼게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너무 간단하게 이걸 대입을 해줘 보면 2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 더하기 1의 형태이기 때문에 2랑 마이너스 무한대랑 곱하면 어차피 이게 엄청나게 작은 이런 음수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다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것은 어떤 수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엄청 큰 수라는 개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굉장히 작은 음수다. 절대값이 크고 음수에 해당하니까 엄청나게 작은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다라고 조사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자, 3번 같은 문제도 체크해보면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크게 해놓고 여기가 x가 1이라는 걸 기준으로 이걸 좀 시각적으로 판단하면 편해요.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겠지만 식을 적어보면 오른쪽의 식은 x 빼기 2라는 이런 식을 따르는 거고 이 x는 1부터 작은 왼쪽의 영역은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라는 식을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워낙 간단하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겠지만 자 그렇다면 자 이거는 편의상 제가 f에 1 플러스라고 적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극한이라는 개념이 1보다 살짝 큰 값을 대입했을 때 어디를 향해 가느냐 그걸 극한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1보다 살짝 큰 값은 어디다 대입해야 되냐. 자, 1 플러스는 이쪽 그 다음에 1 마이너스는 이렇게 1의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식에 이거는 이 식에 대입을 해줘야 그 우극한 좌극한 이걸 우리가 이제 우극한 이걸 좌극한이라고 하죠. 이렇게 1의 오른쪽 왼쪽 그게 어디로 가는지 향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1 플러스를 대입하면 여기는 1 빼기 2가 돼서 마이너스 2를 향해 간다는 걸 체크할 수 있고 여기는 2를 여기다 대입해야겠죠. 이렇게 1에 가까운 수니까 저쪽에다 대입을 해주면 그 값이 이제 여기는 1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 돼서 2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마이너스 1이고 우극한은 마이너스 1이고 이거는 좌극한 1의 좌극한이라서 지금 2가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아마 쉽게 다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면 자, 이제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이렇게 둘러싸인 것들 어떻게 이렇게 둘러싸인 것들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무조건 뭘 이용한다? 그 샌드위치 정리라는 게 이용됩니다. 샌드위치 정리. 그러니까 샌드위치 정리라는 것은 이 왼쪽 오른쪽이 각각 향해 가는 수렴하는 값이 알파로 동일하면 가운데 것도 어디로 알파로 수렴한다 라는 내용을 이용하는 거죠. 자, 이 경우도 x가 무한대로 가면 자, 아까도 봤듯이 무한대분의 상수 이게 0으로 가고 이게 또한 0으로 가죠.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 둘 다 2로 수렴하기 때문에 여기 fx도 어디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f의 편의상 이런 기호를 쓸게요. 무한대도 2로 간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면 또 절대값이 있죠. 절대값이 있지만 차분차분 생각하고 그래서 해설에서는 보통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해설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에 쫄지 말고 x가 3보다 클 때 x가 3보다 작을 때 나누죠. 여기 등호가 안 붙는 이유는 분모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소수령 땐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저쪽에서 등호를 빼고 적은 겁니다. 자, 그래서 x가 3보다 클 때는 이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주어진 식이 이렇게 위에는 어차피 인수분해 될 거니까 인수분해 한 결과까지 적을게요.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자, 이 x가 3보다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 x 빼기 3 요것만 신경 쓰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약분되고 해서 이쪽의 식은 x 더하기 1이고 이쪽의 식은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된다 라는 거고 이제 이거는 원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리미트 x가 3 플러스 1 때 그죠? 이 주어진 식을 fx라고 할게요. fx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3 마이너스 1 때 fx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아야지 수렴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때는 이 식이 여기에 들어와야 되고요. 이때는 이 식이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각자 대입을 해주면 이 경우에는 4가 되고 이 경우는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지금 우극한과 좌극한이 달라서 지금 조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전형적으로 이것도 어떤 문제예요? 이것도 아까 제가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줬던 것처럼 x는 2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의 식은 이렇게 시각적으로 아주 쉬운 문제라서 금방 파악할 수가 있지만 일부러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2 플러스 1 때는 이쪽에다 식을 대입해야 되고 2 마이너스 1 때는 이쪽에다 식을 대입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주어진 식에서는 f의 편의상 이렇게 적을게요. 2 플러스 f의 2 마이너스. 자, 이게 우극한, 이게 좌극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극한은
2 플러스를 이쪽에다 대입해 주는 거기 때문에 4 빼기 6 더하기 4 이렇게 해서 2가 되고, 자, 좌극한은 지금 이쪽에다가 2를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 더하기 k가 되고, 자, 2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다. 결국에는 두 개가 같다라고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따라서 k가 6이라고 어렵지 않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7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한의 사칙 연산에 대한 건데, 사칙 연산의 성질이죠. 극한의 성질. 고등과정에서는 증명 없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둘 다 극한이 각각 똑같이 1에서의 극한을 물어보고 둘 다 지금 뭘 하고 있다? 수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으면 어떤 게 가능하다? 극한의 성질. 사칙 연산 말하는 거죠. 사칙 연산. 사칙 연산에서 극한의 어떤 이 리미트가 어떻게 돼요? 분해되는 성질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써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얘네들은 얘네들은 각각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얘네들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더하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가능하다? 바로 각자 수렴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1. 자, 같은 원리로 얘에 해당한 녀석은 분해해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로 분해가 가능하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연립하면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또 오랜만에 이런 거 연립 빠르게 하는 거 기억 안 나는 친구들 위해서 합이 1이고 곱이 마이너스이면 어떻게 이걸 구하는 게 제일 빠르다? 이런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빼기 t 두 근의 합이 1 그러면 개수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이면 개수가 마이너스인 이런 방정식을 가정해서 우리가 풀어주면 여기에 두 근이 각각 알파하고 베타가 된다 라는 걸 이용하면 좀 더 빠른 풀이가 가능해요. 그래서 풀어주면 알파는 지금 2 그 다음에 베타는 1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에 극한기호가 다 분리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는 2 베타 더하기 4 분모가 0으로 가지 않으면 이런 분리가 가능해요. 이렇게 정리가 돼서 답을 마무리할 수 있고요. 여기 베타가 1이 아니라 베타가 마이너스 1이죠. 베타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2분의 4 그래서 2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극한의 사칙 연산의 성질은 언제만 가능하다? 이렇게 둘 다 수렴할 때만 가능하다. 그것도 항상 체크를 해두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게 비정형 극한의 문제야. 자, 비정형 극한의 문제인데 쌤이 여기다가 이렇게 꼴을 적어줄게요. 얘는 바로 0분의 0꼴. 그러니까 2를 대입하면 0분의 0꼴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자, 이쪽은 어디를 향해 가냐면 이쪽은 0을 향해 가고 그 다음에 x에 이쪽은 무한대를 향해 가고 사실 엄밀히 따지면 마이너스 1로 갔을 때 여기가 0 플러스나 0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한대일지 마이너스 무한대일지 모르지만 아무튼 되게 큰 수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서 여기를 계산해주면 그 결과가 0을 향해 가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무한대 곱하기 0의 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알 수 없는 비정형이고 여기도 지금 0분의 0꼴 여기는 0분의 0꼴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0분의 0꼴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겠죠. 아무튼 0분의 0꼴은 적절한 변형을 해야 되는데 자 0분의 0꼴은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그 0이 되는 문제야. 인수분해를 해서 없애준다. 그것만 잘 체크하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x가 1로 넣어서 0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1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주어진 꼴들은 지금 이렇게 정리해주면 바로 이 문제야. 이 녀석들을 없애주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주어진 값을 대입을 해주면 문제 답이 3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그래서 이쪽도 이거 먼저 풀어볼게요. 자, 이런 것들은 리미트 x가 25로 가는데, 자, 이번에는 위에 1번하고 다르게 인수분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데, 여기에 반드시 뭐가 숨어 있다? x 빼기 5가 숨어 있다. 숨어 있다. 그걸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바로 이쪽에서 유리화를 통해서 끄집어낸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주어진 과정은 루트 x 빼기 5, 그 다음에 루트 x 더하기 5, 이렇게 위아래다 똑같은 걸 곱해줘서 이렇게 해줘서 바로 이 부분이 x 빼기 5라고 정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약분이 된 다음에 여기가 x 더하기 5, 그 다음에 루트 x 더하기 5 분의 1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제 이게 어떻게 비로소 비정형을 벗어나서 정해지는 꼴의 문제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25를 대입만 하면 되죠. 이렇게 30 곱하기 그 다음에 10분의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서 문제를 이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계산을 조금 계산을 지금 잘못한 부분이 있죠. 잘못한 부분이 어디냐면 지금 여기를 잘못했어요. 어디를 잘못했냐면 아까 여기가 x 빼기 5가 아니라 이 부분이 지금 보니까 숫자가 좀 커서 다시 살펴본 건데 얘가 x 빼기 25가 되죠. 이렇게 여기 합쳤으면 x 빼기 25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어야 맞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30이 있는 게 아니라 답은 10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방금도 말했지만 이렇게 0분의 0꼴에는 뭐가 숨어 있다? 바로 지금 인수가 숨어 있는데 이렇게 루트가 있는 쪽에는 그 인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뭐가 숨어 있다? x 더하기 3이 이렇게 숨어 있다. 그걸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유리화라는 걸 한다. 그죠? 그리고 이 정도는 이제 암산으로 커버를 해야죠. 암산으로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가 합차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의 제곱을 계산하는 것 정도는 충분히 암산을 하고 그 결과가 당연히 x 더하기 3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바로 지금 유리화를 한 결과예요. 여기 위에 x 더하기 3 이렇게 짝이 맞아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잊지 말고 이 결과까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정리해주면 문제아들이 사라지고 0이 되게 하는 문제아들이 사라지고 마이너스 3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결과가 2라는 결론을 쉽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꼴. 좀 가끔 보다 보면 이 문제를 질문을 많이 받는데, 자, 이런 문제들은 일단은 이런 분수 형태들로 바꾸면 얘네들이 0분의 0꼴이 되거나 또는 무한대 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꼴들을 메인으로 문제를 풀어왔기 때문에 이런 꼴이 아니면 이런 분수 형태로 문제를 바꿔서 푸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분수 형태로 바꾸려면 당연히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분수 형태로 바꾸려면 지금 문제상에서 지금 이 부분을 통분을 해주는 게 가장 무난하게 분수 형태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통분을 해줘서 식을 정리를 하면 주어진 식들을 정리를 해 나가면 자, 이 부분을 통분도 또 시간이 지나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그냥 간단하게 여기는 두 개 x 빼기 1 그 다음에 2 이렇게 정리해주고 여기 이렇게 곱하고 해서 정리해주면 2x 제곱 더하기 x 빼기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어떤 내용이 숨어있게 돼 있다? 이제 이게 비로소 지금 점점 비정형으로 바꿔가는데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해주면 이제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해주면 x 더하기 1 그 다음에 x 빼기 1 2 이렇게 되고 위에는
2x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1이 되는데 이 부분에 반드시 뭐가 숨어 있다? 이 x 더하기 1이라는 게 숨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면 인수분해도 좀 더 빠르게 스피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가 되는 애들 이렇게 약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더 이상 문제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해줘서 지금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해서 지금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5가 아니라 마이너스 3이네요. 그래서 답이 지금 4분의 3으로 수렴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비정형들은 정형으로 바꾸기 위한 적절한 변형을 해야 되고 보통 0분의 0이면 인수분해가 기본이지만 인수분해가 안되면 이렇게 통분을 하거나 그 다음에 유리화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들의 식을 변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볼게요. 절대값이 있으면 쫄지 말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게 있으면 보통은 치환을 한다. 어떻게? x는 이렇게 마이너스 t라고 치환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이렇게 바꿔주면 t는 마이너스 x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면 t는 얼마가 돼요? t는 무한대로 가는 우리가 평범하게 배웠던 무한대로 가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식을 저렇게 바꾸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면 웬만하면 이렇게 치환하는 꼴로 바로 이렇게 정리를 해줘서 문제를 풀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들은 여기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t 더하기 1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t 더하기 2가 되는데 이 녀석은 그냥 뭐랑 똑같다? t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식들을 정리를 해주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는데 이건 지금 양수죠? 양수니까 이 안의 값은 지금 t 더하기 2로 정리가 되고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 라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x가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게 나오면 어떻게 한다? x는 마이너스 t 그다음에 t는 마이너스 x 이런 형태. 그래서 t가 어디로 가요? t가 무한대로 가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반드시 치환해서 푼다 라는 내용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x가 무한대로 간다. 이런 무한대로 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로 답을 딱 내면 얼마가 돼? 바로 이렇게 앞에 개수만 비교해서 마이너스 3이라고 풀면 되겠죠? 근데 이제 서술형. 이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풀어주면 어때요? 이렇게만 딱 풀면 감점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감점. 왜 최고창으로 비교하시는지를 써줘야 되기 때문에 정석적인 방법도 알아두고 정석적인 방법은 뭐다? 무한대로 가다 가장 부모에서 힘이 센 녀석 x제곱으로 나눠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서술형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어떻게 풀었는지도 알아둬야지 실수하지 않고 서술형에서 답을 다 점수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자, 이런 원리 때문에 최고층만 비교하는 거죠. 서술형을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적어주는 것도 자, 같이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 이제 10번 문제 같은 형태를 어려워요. 여기서는 좀 다양한 풀이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걸 골고루 다 정리를 해줄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방법 1. 방법 1은 야매법. 여러분들이 야매법 좋아하잖아요. 그죠? 대충 빨리 푸는 거죠. 그래서 야매는 대부분 야매는 그 대입하는 방법으로 많이 풀어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의미가 뭐냐면, 요런 관계를 만족시키는 fx, gx에 대해서는 이거의 값이 일정하니까 이런 문제를 냈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fx와 gx를 찾아버리는 거예요. 억지로 찾아가는 건데, fx를 찾고 싶으면, 여기서 fx를 찾고 싶으면, fx를 어떻게 정리해버리면, 여기다가 x의 제곱을 넣어버리면 약분이 되면서 1이 되기 때문에 1은 항상 1로 수렴하잖아요. 그래서 fx에다가 이렇게 x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억지로 대입을 해요. 물론 저걸 만족시키는 게 저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답은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gx를 뭐라고 이렇게 gx를 여기
약분해서 2만 남게 하면 보통 편하니까 2x 이렇게 해버리면 2x 해버리면 2만 남으니까 gx를 2x라고 이렇게 해놓고 이걸 주어진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버리는 거죠. 대입을 하면 여기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가 x제곱 더하기 x 그 다음에 gx는 2x 빼기 x 문제에서 x 위아래를 x로 나눠주면 x 더하기 1 그리고 여기는 1 이렇게 남기 때문에 답이 얼마? 1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이렇게 답만 구하려면 빨리 후루룩 구할 수 있다 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법 2 방법 2는 자, 이 형태들을 온전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문제에서 저런 형태들을 만들어가는 건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방법 2는 위아래를 x제곱으로 나누는 것도 괜찮고 만약에 x제곱으로 나눈다고 하면 만약에 위아래를 x제곱으로 나눈다고 하면 x제곱분의 fx 그 다음에 더하기 x분의 1 이런 게 나오죠. 자, 이제 이렇게 나오고 지금 여기도 지금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x가 지금 0으로 가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무한대가 되어버리죠. 저걸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는 저렇게 이 형태만 보고 x제곱으로 나누는 것은 그렇게 적절한 변형이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서 적절한 변형이라고 하면 지금 일단은 요 정도까지 만드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가 1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위에서 나왔던 x분의 gx라는 형태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정도는 지금 적절한 변형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 여기에 나와 있는 저 형태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조금만 머리를 쓰면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다가 이렇게 x를 하나씩 더 곱해주면 자, 이런 형태들을 만들 수가 있어서 온전하게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로 간다? 이 부분은 1로 가고 지금 이 부분은 지금 2로 가고 그래서 주어진 값이 그리고 이제 이 x가 0을 향해 가죠. 이렇게 0 그래서 여기는 0 더하기 1분의 2 빼기 1 돼서 이렇게 1로 수렴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가는 것도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서술형일 때는 당연히 어떤 방법? 방법이 서술형일 때는 당연히 방법 2로 써야지 방법 1을 쓰면 서술형에서는 이건 감점을 당해요. 감점을 꽤 많이 당한다. 그런 내용도 알아두세요. 자, 11번 볼게요. 자, 11번 이게 0분의 0꼴이죠? 0분의 0꼴인 어떤 형태? 비정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이쪽 문제가 찾았고 여기서 문제가 안 나오니까 얘를 뭘 한다? 유리화를 한다. 자, 빠르게 해볼까요? 유리화하면 여기는 뭘로 바뀐다? x 빼기 9로 바뀐다. 이렇게. 뭘 곱해서? 루트 x 더하기 3을 곱해서 그렇게 만든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없어지고 남은 값에다가 9를 대입하면 지금 f 요거의 값이 2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여기는 2 곱하기 9 대입하면 6에서 10이라고 어렵지 않게 문제를 만들 수가 있고 루트가 있는 비정형은 유리화를 시킨다. 라는 내용만 알아두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2번 볼게요. 12번도 지금 이렇게 0분의 0꼴이 계속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그죠? 이것도 0분의 0꼴. 그래서 1번 같은 문제는 지금 분모가 이렇게 0을 향해 가는데 분자가 만약에 여기가 0이 아닌 다른 어떤 k 값이 된다. 그럼 여기는 당연히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수렴이 불가능. 그러므로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 또한 0으로 가는 게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에 0분의 0꼴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여기 이곳에다가 뭘 대입했을 때 2를 대입하면 루트 1 더하기 a 빼기 2가 0으로 가야 된다. 이게 바로 첫 번째 1단계로는 이렇게 0분의 0꼴을 활용해서 문제를 정리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a가 이렇게 3이라는 결론이 나올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다시 문제에다 주어진 상황에 대입을 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루트 x 더하기 3 빼기 2 그
그 다음에 x 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이거 유리화 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마무리 계산을 생략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2번 문제는 이걸 풀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2번 문제는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지금 방법 1은 지금 0분의 0꼴 이용해서 지금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분자가 0분의 0꼴. 분자가 0으로 간다. 그죠? 분자가 0으로 가야 된다. 이거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4 빼기 2a 더하기 b가 0으로 가야 돼서 지금 따라서 b는 2a 빼기 4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그럼 이 다음에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으면 당연히 뭘 해야 되냐면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서 문자를 줄여가는 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주어진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x제곱 빼기 ax 그 다음에 저기를 2로 이렇게 묶어서 정리할게요. 왜냐하면 약간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의도냐면 이 위에가 반드시 뭘로? 이렇게 x 빼기 2로 이 부분이 반드시 뭘로 이렇게 x 빼기 2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면 이 문제를 좀 더 빨리 풀 수 있고 굳이 조립제법 같은 거 쓰지 않아도 문제를 좀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주면 얘가 x 빼기 2로 인수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x 빼기 a 더하기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떻게 빨리 계산한 거냐면 하나가 마이너스 2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랑 뭐랑 곱해져 가지고 요게 나올까를 고민해 본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빠르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가 됐고 문자들이 약분이 되고 2를 대입을 해주고 그럼 그 결과가 지금 4 빼기 a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4 빼기 a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4 빼기 a는 1 이렇게 정리가 돼서 따라서 a는 3이라고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a는 3이고 그러면 b는 2가 되겠네요. 근데 이제 좀 더 편한 방법은 뭐가 있냐면 방법이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어떤 인수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 x 빼기 2라는 인수가 반드시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이용해서 아예 식 자체를 이렇게 세팅을 해서 x 빼기 k 이렇게 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식?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이 식하고 이 식이 둘이 어떤 식이다 서로 이렇게 같은 식이 된다는 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어차피 약분이 될 거고 여기다 뭘 대입하면 여기다 2를 대입하면 2 빼기 k가 1이 돼야 돼서 이 경우에 해당되는 k는 1이 돼야겠죠. 결국에는 x 빼기 2 그 다음에 x 빼기 1이라는 식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식이고 요게 뭐랑 똑같다? x제곱 빼기 ax 더하기 b랑 똑같다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렵지 않게 a는 3, b는 2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여기가 복잡하지 않은 2차식 정도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게 훨씬 더 편한 풀이가 될 거예요. 이것도 알아두길 바래요. 자, 그리고 13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x가 a로 갈 때 fx 6이야 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 정리해주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게 0분의 0꼴이니까 바로 인수분해까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a를 집어넣어주면 2a는 6 따라서 a는 얼마? 3이라는 결론이 여학생의 조건에서부터 체크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다 gx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bx 더하기 1분의 구했죠. 여기 a 그래서 3을 구해주면 3 이렇게 곱하기 fx 여기는 fx가 구해졌으니까 x 빼기 3 그 다음에 x 제곱 빼기 9 이렇게 되겠죠. 약분하면 여기가 얼마가 돼요? x 더하기 3이 되겠죠. 정리해주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bx 더하기 1분의 3x 더하기 9가 돼요. 여기서는 무한대로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만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최고차 항의 개수만 비교할 수 있다. 그 결과가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제 이 3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2분의 3은 3 이렇게 돼야 돼서 여기는 1이라고 어렵지 않게 이것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넘어갈게요. 14번. 보통 도형 문제가 어렵죠? 도형 문제가 어렵지만 도형 문제가 조건, 식만 잘 세우면 생각보다 간단하고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도형에서 제일 어려운 것들은 어떤 부분을 설정할 것이냐. 그죠? 설정할 것이냐. 이게 간단해요. 하지만 경험이 있다고 하면 이런 문제들은 문제에서 주어진 것들을 좀 체크하면 점 P가 지금 점 P가 주어져 있지 않고 지금 이렇게 점 Q는 이렇게 0,A라고 세팅이 되어 있어요. 0,A라고 세팅이 되어 있고 누가 봐도 여기를 지금 이렇게 T, T의 제곱이라고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 일반적으로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들은 어디를 세팅해 줘야 될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별로 고민 없이 풀어야 되고 지금 두 번째 체크사항은 뭐냐면 지금 원은 항상 두 가지 중심과 그 다음에 반지름이 활용된다는 걸 꼭 마음속에 담아서 그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면 당연히 어떤 보조선 당연히 이 문제에서 자, 이렇게 생긴 보조선과 지금 이렇게 생긴 보조선을 그려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지금 반지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 부분을 반드시 세팅을 해주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이 A하고 이 T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나오냐 이 길이랑 같다라는 관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설정해주면 지금 반지름이 같기 때문에 이 길이가 지금 A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가지고 지금 T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여기는 T의 제곱 T 빼기 0이죠. 그 다음에 더하기 T 제곱 빼기 A의 제곱에다 루트 씌운 거. 지금 이게 이제 저게 길이가 돼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쓴 거예요.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된다.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A는 이렇게 루트 T 제곱 더하기 전개해버릴까요? T의 4제곱 빼기 2A T의 제곱 더하기 그러니까 왜 전개를 하려고 했냐면 나중에 이거 제곱해서 없애주면 이쪽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걸 보고 미리 전개를 해준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전개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결국엔 얘를 정리해주면 A 제곱이 T의 제곱 더하기 T의 4제곱 빼기 2A T의 제곱 이렇게 돼서 양변에 이렇게 사라져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0,A가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지냐라는 걸 묻고 있기 때문에 얘를 정리를 해주면 A는 2T의 제곱분의 지금 T의 4제곱 더하기 T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A가 그래서 이렇게 T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됐고 이 부분 P가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 표현은 이 점이 점점 이렇게 가까워진다는 말이니까 그렇다면 이 T라는 게 어디를 향해 간다? 0을 향해 간다라는 거. 이 부분을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 리미트 T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A 요걸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이거는 T 제곱을 위아래로 약분해주면 지금 T의 제곱 더하기 1분의 2 이렇게 나눠서 정리해주면 2분의 1로 수렴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어렵지 않으니까 주어진 내용들만 잘 체크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습니다. 자, 15번 볼게요. 15번도 이제 학교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니까 꼭 체크할 수 있고 어렵지 않아요. 어떤 부분을 체크하면 되느냐. 첫 번째 여기서는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최고창 fx가 뭘로 시작한다? 지금 여기 2x제곱으로 시작한다. 이 부분 체크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최고창 왕과 비교해서 계산한다. 이거 체크하면 되고 두 번째로 여기서는 이거는 0분의 0꼴이 돼야지 뭔가 수렴이 가능합니다. 분자가 지금 0으로 가잖아요. 그죠? 만약에 분모가 0으로 가지 않으면 이렇게 마이너스 1이라는 값으로 수렴할 수가 없기 때문에 0분의 0꼴 즉 이 fx에 어떤 인수가 있다?
x 빼기 1이라는 인수가 있다. 이렇게 풀어가는 게 빠르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를 보고 지금 2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두는 것보다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정리해서 바로 이 fx를 2의 x 빼기 1, 그 다음에 x 빼기 k 이런 식으로 세팅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바로 어디다가 여기다 대입해주면 빠른 계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죠. 그리고 x 빼기 1. 그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약분이 되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가 2의 1 빼기 k 분의 1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계산을 쉽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산을 통해서 k를 구하면 k는 지금 2분의 3이 돼야 맞겠네요. 그죠? k는 지금 2분의 3이 돼야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주어진 식 fx는 2의 x 빼기 1, 그 다음에 x 빼기 2분의 3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fx를 구했고 이제 아마 답에서는 이걸 전개된 형태로 적어놨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기다 2 집어넣어주면 x 빼기 1에 2x 빼기 3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2x의 제곱. 답에는 꼭 이렇게 답을 적을 필요는 없어요. 답을 꼭 이런 형태로 적을 필요는 없지만 아마 답에 이런 형태로 적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적어주면 이렇게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함수의 극한 중단원 마무리 문제를 다 함께 풀었는데 중단원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연습해주면 문제를 이 정도까지는 다 완벽하게 마스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수고했고요. 다음에는 함수의 연속 이어서 문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